검찰의 입장 한번 볼까요? 검찰도 황당한 분위기입니다.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그렇죠. 이 고인의 죽음 앞에서 생명의 죽음 앞에서 누구도 애도를 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용과 윤미향 의원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고인을 조사한 사실 없고 출석을 요구한 적 없다.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연의 이른바 검찰 탓에 검찰은 재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압수수색 관련 협의 등은 변호인과만 이루어졌고 혐의에 따라 지하실 압수수색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한봉 변호사님. 그렇다면 의문입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고인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접 검찰 수사관들과 굳이 접촉할 일도 없었고 고인은 지하실에도 안 계셨고 고인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기승전 검찰개혁으로 가는 상황 자체를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발표대로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사라든가 강제조사에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압박도 준 일이 없었다. 고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왜 검찰이 여기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물론 이제 사건이 진행되니까 검찰의 수사가 점점 좁혀오고 언론에서도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엄청난 연락이 많이 가니까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검찰과 언론의 이런 태도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유달리 극심했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다른 사건, 국정농단 사건은 이보다 더 했을 것이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검찰이 이 정도 수사는 다른 수사에 비해서 상당히 과잉하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고 언론의 관심도 이 사건에 있어서만 유독 보수 언론들, 특히 몇몇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정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동안 취재해오고 보도해오던 관행에 따라서 해오던 것이었지. 물론 우리 언론들이 이게 워낙 좀 약간은 좀 극성스러운 면도 있긴 하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 처음 겪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언론에 있어서는 그냥 이슈가 터졌으니까 국민들 알 걸 위해서 우리는 하던 대로 했었던 것이다라는 억울함은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기승전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해라고 식으로 가게 된다면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럼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발표해서 제대로 소명을 해서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먼저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일단 아무런 자료도 안 내놓고 아무런 문제 없다, 잘못 없다 해놓고 사건이 터지니까 기승전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해요. 우리는 떳떳해요. 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은 고인에 대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정의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패널들의 개인 견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수 할머님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위안 문제 해결하려고 했으면 해결하고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결도 안 하고 또 어디 간다고 곡하고 지금 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윤양식인데 사실 말씀 있으면 안 되는데 할 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을 것같으면 죄를 받아야죠.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들로 갚고 원수를 내가 갚을 거다. 언니들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 가야 우리 먼저 간 언니들한테 내가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해결하고 왔다. 이용수 할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용수 할머님의 이 발언은 대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른바 언니들을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이용수 할머니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지현 부대, 네. 조금 전 이 정의연의 입장 중에 네. 쉼터를 범죄자 소굴 대하듯 대했다라고 이제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이용수 할머님은 검찰 수사는 마땅히 지속돼야 된다. 물론 이용수 할머님의 이 발언은 해당 쉼터 소장의 죽음 소식과는 무관한 평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을 포함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서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그 가운데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영수 할머니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1차, 2차 이외 3차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용수 할머니를 좋든 싫든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용수 할머니도 그 검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 확보하고 한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위안부 그 피해 할머니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도 좀 언론에 좀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부분 좀 자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님은 해당 마포쉼터 소장의 부고를 전해 듣고 착한 사람이 그리되 마음이 아프다며 이용수 할머님이 안타까운 또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겠습니다. 박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용수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사람이 안타깝다라고 하고 그 정의원 관계자들, 그 쉼터 관계자들 모두가 다 안에서 이게 막 범죄 속을 취급당한다라는 이 심경을 토로할 정도면 사실은 윤미향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의원 관계자들이 얼마나 조금 그 실생활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아직도 뭔가 억울하고 뭔가 죄를 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윤미향 의원이 정의원을 역사를 지금까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최고 수장이자 리더 역할을 해왔다면 제가 윤미향 의원 같으면 지금 검찰 들어갈 거예요. 검찰 들어가서 다른 사람 놔두지 말고 내가 다 말씀드리겠다, 내가 다 조사받겠다 해서 하루가 됐든 그게 한 달이 됐든 다 뭔가 소명하고 나서 거기서 진실이 다 나오고 시시비가 가려지면 다른 분들 불편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여지껏 일방적으로 그냥 기자회견하고 거기도 일방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본인의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며 카메라가 무섭다, 기자들이 어떻겠다, 검찰이 어떻겠다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비겁한 일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떳떳하다면 윤미향 의원 오늘이라도 저는 자발적으로 검찰 들어가서 수사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